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리카르도 산체스가 부상에서 돌아와 2경기 연속으로 무너지며 교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한화 이글스는 또 한 번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한 강력한 전력을 갖추기 위해 한화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죠.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체스는 13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4 KBO 리그 정규 시즌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4이닝 79구 8피안타 2사사구 1탈 3진 6실점으로 부진했는데요. 지난 7일 대전 NC 다이노스전에서 3.2이닝 3실점을 기록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선발로서 재구시를 하지 못했죠. 지난 7일 등판은 산체스의 부상 복귀전이었는데요. 산체스는 앞서 지난달 16일 대전 NC전에 등판했다가 3회 도중 팔꿈치의 불편감을 느끼고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이튿날 그는 1군에서 말소됐고 하루 전 펠렉스 페냐도 타구를 맞고 내려간 한화는 선발진 공백에 크게 흔들리다가 결국 사령탑 교체를 선택한 바 있죠. 그날의 부진은 복귀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법했지만 13일 경기 역시 결과가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무난히 이닝을 막은 건 1회가 전부였습니다. 산체스는 2회부터 집중타를 허용했는데요. 1사후 강승호에게 몸쪽 코스를 공략하기 위해 던진 직구가 조금 몰리며 좌측 담장을 마치는 대형 2루타를 얻어맞았죠. 산체스는 후속 타자 전민재에게 변화구를 밀어넣다가 이번에도 적시타를 맞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좌익수 최인호가 공을 한 번에 포구하지 못하면서 2루까지 허용했습니다. 다음 타석 때도 수비에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박준영에게 1루수 방향 강한 땅볼 타구를 유도했으나 1루수 김태현을 맞고 튀면서 내야 안타가 되고 말았죠. 결국 산체스의 실점은 더욱 늘어났는데요. 두산은 조수행이 오른쪽 파울라인 옆에 뚝 떨어지는 타구를 때렸고 야수들이 공을 쫓는 사이 주자들과 타자들이 내달리며 이 타구는 2타점 3루타가 됐습니다. 산체스는 6번 강승호, 7번 전민재, 8번 박준영, 9번 조수행으로 이어지는 두산의 하위 타선에 애를 먹었는데요. 계속된 1사 1삼루 위기에서 헨리 라모스를 3루수 땅볼 포구 실책으로 내보냈고 2사 후에는 양의지에게 중전 적시타를 얻어맞으며 4점째를 내줬죠. 두산 타자들은 산체스의 시속 150km를 웃도는 직구를 어렵지 않게 안타로 연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회에도 산체스의 실점은 계속되었는데요. 타선이 한 바퀴 돈 두산은 1사 후 강승호와 전민재가 볼넷으로 다시 산체스를 괴롭혔죠. 이어서 박준영이 산체스에 몰리는 체인지업을 받아쳐 3루수 키를 넘기는 1타점 적시 2루타를 터뜨렸고 조수행이 희생플라이를 더하며 두산은 6점 차까지 달아났고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습니다. 대량 실점에도 김경문 감독은 퀵 후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앞선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한 한화는 불펜의 조기 가동 대신 산체스에게 조금 더 긴 이닝을 맡겼고 산체스도 4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최소한의 임무를 해냈죠. 다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힘이 부족했는데요. 한화 타선은 5회 초까지 두산 선발 최원준에게 한 점도 내지 못하고 꽁꽁 묶였고 결국 산체스는 0대6으로 뒤진 상황에서 5회 말 수비를 앞두고 장시환과 교체되었습니다. 한화는 산체스가 너무 일찍 무너지지만 않았더라면 두산을 상대로 시리즈 수입도 기대할 만했는데요. 뒤늦게 터진 한화 타선은 6회 이후 6점을 내면서 두산을 압박했죠. 9회 초에 9대3으로 앞서다 9대6까지 쫓긴 두산은 결국 마무리 투수 김태기현까지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꿈치 부상에서 복귀한 산체스는 구속은 부상 전과 차이가 없었지만 두산 타선을 압도할 만한 구위를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직구 최고 구속은 153km, 평균 구속은 149km를 찍었고 직구와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싱크를 섞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타자들에게 난타를 당했죠. 특히 하위 타선에게까지 집중타를 허용하며 더욱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복귀 후 2경기 연속으로 부진했다는 점에서 한화의 불안감도 커지게 되었는데요. 산체스는 복귀 후 2경기에서
7.2이닝 9실점을 기록했고 이 기간 평균 자책점이 9.39에 달하죠. 산체스의 부진은 한화 이글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미 외국인 투수 펠릭스 페냐를 웨이버 공시하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 하임에 바리아를 영입한 상황에서 산체스의 부진이 계속되면 한화는 또 다른 교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교체된 페냐는 올 시즌 9경기에서 3승 5패, 37.1이닝, 평균 자책점 6.27로 고전하고 있었으며 산체스는 팔꿈치 부상 전까지 9경기에서 2승 1패, 45.2이닝, 평균 자책점 3.35를 기록했지만 퀄리티 스타트가 2차례에 불과했죠. 부상 복귀 후 2경기에서 7.2이닝 9실점을 기록한 산체스는 평균 자책점 9.39로 매우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그의 부진이 더 길어진다면 한화 프런트는 다시 한번 교체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새로 부임하며 5강 경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상황에서 한화는 강력한 투수진을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하죠. 김경문 감독은 산체스가 이날 난타를 당하자 더그아웃에서 선수를 따로 찾아 잠시 대화를 나누며 다독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등판에서도 산체스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화는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해 또 한 번의 교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일 잠실 두산전에서 바리아가 6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치며 한화는 그의 활약에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산체스 교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죠. 현재 한화는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해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산체스의 부진이 길어질수록 한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될 것이며 가을 야구를 위한 강력한 전력을 갖추기 위해 한화는 또 한 번의 교체 카드를 사용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외국인 투수 교체 카드 사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인데요. 교체 카드 사용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산체스의 현재 상태로는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한 강력한 전력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산체스가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팀의 성적과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해서는 냉정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죠.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해서는 강력한 투수진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산체스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화 팬들은 올 시즌 팀의 가을 야구 진출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산체스의 부진이 계속되면 팬들의 실망도 커질 것이고 한화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죠. 새로운 외국인 투수의 영입이 가을 야구 진출에 필요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팬들은 한화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팀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